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 첫 출석한 이재명이 법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실장이랑 포옹한 것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법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랑 포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요거 보고를 받으셨는지. 포옹을 했다고요?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왜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요청으로 포옹을 허락한 재판부가 법무부 장관도 이해하지 못할 주제 넘은 짓을 한 겁니다. 참고로 정진상 전 실장 보석 허가 조건 중엔 사건 혐의자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축구, 야구 대표팀을 축하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이를 수정했는데요. 지난 7일 각각 일본과 대만을 상대로 치러진 한국 야구, 축구 대표팀 경기를 모두 한일전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수정 전 당시 서영교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야구는 대만이랑 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야구는 대만이랑 한 건데 관심도 없다가 금메달이라 그러니 그렇게 티나게 묻어가고 싶어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스포츠에 숟가락 얹지 말라. 국회의원이 한국이 어디랑 야구 경기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글을 쓴다. 반일에 미치면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진다 등 서영교 의원을 질책하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매사 반일 발의질에만 골몰하다 보니 이런 황당한 일도 발생하는 건데요. 사실 민주당의 반일은 거의 불치병 수준이라서 치료가 안 됩니다. 문재인이 자신이 집권했던 정권의 집값 폭등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탓으로 돌리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부동산 정책에서 실책이나 실기가 있었다면서도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한 다주택자 세금 폭탄, 대출 규제 등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었는데요. 문재인이 아직 매가 많이 모자라나 봅니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체이탈 화법도 놀랍고 선방했다는 발언은 기괴하기까지 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특히 문재인이 정책 신뢰를 잃어 뼈아프다고 말한 데 대해 정책의 신뢰를 왜 잃었냐? 거짓말을 반복하고 통계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2020년 6월 블룸버그가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0%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문재인 정권은 뭐라고 했냐?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아파트값은 3년간 14.2%만 올랐고 안정적이라고 발표했다. 그것이 2020년 6월 24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정책의 실패를 정책의 신뢰라고 호도하지 말라. 통계 조작과 언론 탄압을 선방이라고 둔갑시키지 말라며 정책의 신뢰라는 용어는 정책 자체는 성공했으나 그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아 죽인 후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사람이 자신의 운전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거나 그래도 사람을 치기 전까지는 선방에서 운전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그건 그냥 인면수심이라고 한다고 맹비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마스크 수급 관리조차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줄 세우게 했던 문재인 좌익 정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 시절 미국 출장 이후 국회 출장 경비와 수행 인원을 축소해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9일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박범계에 대한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없는지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가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박범계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법무실장, 통일법무과장, 정책보조관, 공익법무관,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을 포함한 수행원 11명과 함께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총 1억 713만 원을 썼습니다. 그중 항공비는 5,928만 원, 체재비는 4,326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와 다릅니다. 지난해 1월
법무부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해외 출장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자료에는 박범계가 6박 8일간 수행원 6명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비로 약 4,359만 원, 체재비로 약 3,454만 원 등 총 7,813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범계가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가 수행 인원을 6명으로 적으면서 실제 인원인 11명보다 5명 더 적게 답하고 출장비는 실제로 사용한 1억 713만 원보다 2,900만 원 축소한 7,813만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박범계의 수행원, 출장비 축소 공개 논란은 문재인 좌익 정권 집권 시기에도 있었는데요. 조수진 의원은 박범계 전 장관의 법무부가 국회 질의, 국회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미국 출장 내역을 공개할 때마다 다 제각각이라며 국회에 축소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 파악뿐 아니라 법무부 차원의 감찰 등 적극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북한 등의 해킹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상태로 나타나 시스템 전반의 보완과 함께 사전 선거 시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됐으나 이전 선거에서 선관위가 북한 등의 해킹을 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9일 전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5월부터 선관위에 실시한 보안 점검 결과 점검한 범위 안에서는 이전 선거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망이 해킹에 뚫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2년간 북한이 선관위에 7차례 가한 해킹에서도 선관위 선거망은 공격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며 북한의 해킹이 가해진 대상은 선관위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해킹당한 결과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선관위 선거관리망은 필요한 경우 업무망 등과 연결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의 선관위 보안 수준으로는 이 같은 연결 과정에서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정원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방화벽 보안 강도가 10점이 만점이라면 선관위 방화벽의 강도는 6에서 7, 즉 60에서 70% 수준에 그친다는 게 국정원 지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특히 선거인 명부 확인과 투표지 발급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전투표의 경우 해킹 세력이 통합 선거인 명부에 접근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투표지를 바꿔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정원의 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소식통은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점검 결과에 따라 사전투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보안이 완벽하지 않아서 단 1%의 해킹 가능성이 있어도 사전선거는 보안이 완벽하게 구현될 때까지 폐지하는 게 옳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